혹시 뇌를 치료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무서운 장면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에 뭔가를 붙이고 온몸을 뜨거나 심지어 기억을 잃는 모습 같은 거요. 그래서인지 우울증 치료에 뇌 자극술이라는 걸 쓴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무섭고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TMS 치료도 뇌에 전기 충격을 주는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오해 때문에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면서도 TMS라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생각조차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TMS를 둘러싼 오해의 진실을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실용적으로 전해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우선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뇌치료의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전기경영요법, 줄여서 ECT라고 부르는 치료법이에요. 이름처럼 뇌 전체에 직접 전기를 흘려보내서 치료 과정 중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인데요. 효과가 빠르고 강력할 수는 있지만 과정이 좀 힘듭니다. 꼭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치료가 끝난 뒤에 기억이 잠시 흐릿해지는 것 같은 힘든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무서운 이미지는 ECT 치료에서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TMS도 이 ECT랑 비슷한 치료일 거라고 그냥 강도만 좀 약하게 한 것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TMS가 이 전기치료랑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ECT와 TM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힘의 종류입니다. ECT는 전기를 썼다면 TMS는 자기장, 즉 자석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가 생긴다고 배운 거 기억나나요? TMS가 바로 그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머리에 기계를 가볍게 대고 아주 짧은 순간 강한 자기장을 뿅 하고 쏘는 겁니다. 이 자기장은 머리뼈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해서 뇌의 아주 작은 목표 지점에만 정확하게 약한 자극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신경세포를 살짝만 자극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 ECT는 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면 TMS는 문제가 있는 딱 한 부분만 골라서 아주 정밀하게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려요 하는 분을 위해서 둘의 확실한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ECT는 꼭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만 TMS는 마취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대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받을 수 있는 치료예요. 치료 시간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아서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이 치료받고 바로 집에 가거나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힘든 부작용입니다. ECT는 드물게 기억 상실 같은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지만 TMS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치료받는 부위가 살짝 따끔하다든지 가벼운 두통이 생기는 정도인데 이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TMS는 대체 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주는 걸까요? 예전에는 우울증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학의 관점이 더 발전하고 있어서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 특히 뇌의 연결망 자체가 왜 잘못 작동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능의학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즘은 뇌를 뇌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뇌 네트워크란 우리 뇌의 여러 다른 부위들이 서로 신경세포로 연결되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신호를 주고받는 팀 같은 의미예요. 우울증에서는 특히 두 개의 뇌 네트워크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특별한 활동 없이 가만히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있으면 이 네트워크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슬픈 감정에 계속 빠져들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중앙실행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필요 없는 생각을 멈추고 주의를 전환하는 기능을 하죠.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중앙실행 네트워크의 기능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지나치게 활발해진 상태, 두 네트워크 간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TMS는 기능이 약해진 중앙실행 네트워크의 특정 부위를 직접 자극해서 신경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약해진 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다른 네트워크와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원리죠. 이렇게 TMS가 뇌의 특정 네트워크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우울증 말고도 여러 다른 질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S를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술이란 하나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해요. 예를 들어 위치를 찾아주는 GPS 기술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쓰일 수 있고 스마트폰 지도 앱에도 쓰일 수 있고 배달 서비스에도 쓰이는 것처럼요. TM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으로 뇌 신경세포를 자극한다 는 이 하나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치료하려는 질환에 따라 자극하는 뇌의 위치나 자극의 강도, 패턴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금연 치료에 대해 TMS를 사용할 때는 담배에 대한 갈망이나 충동과 관련된 뇌 부위를 목표로 자극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2020년에 미국 FDA 공식 허가를 받았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졸중 재활에서는 손상된 뇌 부위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를 자극해서 회복을 돕기도 하고요.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활성화된 부위를 안정화를 시켜 뇌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만성 통증, 강박증 등 다양한 질환에 TMS라는 하나의 플랫폼 기술이 각각의 문제에 맞게 응용되고 있는 거예요. TMS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무서운 전기치료인 ECT와는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ECT가 나쁜 치료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치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혹시 약물 치료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TMS라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더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매보건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